교과목 진단이라는 걸 올해부터 전문대 컨설팅에 넣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려서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귀찮은 걸 또 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당연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뭔가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분이 많으셔서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일반대는 저희가 기본 컨설팅 전체에 대한 걸 한 다음에 심화 컨설팅이라는 걸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심화 컨설팅이 일반대는 교양교과목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최소한 170, 80여 개에서 270, 80여 개 이상 되는 대학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기본을 마친 대학에 한해서 심화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심화 컨설팅이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교과목 진단이 주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학교에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고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녀보셔서 알지만 전문대는 사실 교과목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심화 컨설팅 할 수도 없고 아예 기본에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뭐 때문이냐면 우리 이종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대 선생님께서 그동안 지금 3, 4년 동안 계속 이제 술 먹을 때마다 전문대 현실에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 좀 돌아다녀 보니까 처음에는 현실이 별게 있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말의 뜻이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일반 대학과 다른 전문대의 보편적인 현실, 제도적인 현실, 실제로 교양교육 학점 자체를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전임 교수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수업 연한이 또 2, 3, 4학년 다 다른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교육부의 훈령인지 실제로 법이 아닌 훈령 정도 차원인지 모르지만 설사 전문대 안에서 교양교육 전담 기관을 세우더라도 그 기관이 전임 교수를 배속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대의 보편적 현실에 맞추는 그게 필요한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다녀보니까 전문대도 일반대의 대학 간 차이보다 전문대의 대학 간 차이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본 몇 개 안 되는 대학에서도. 그리고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뭐 간호학과 단설대학도 있는가 하면 따라서 각 학교의 대학 현실에 맞는 결국 각 학교의 니드에 맞는 측면도 부각이 돼야 전문대 컨설팅의 효용성이나 의미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럼 각 학교의 효용에 맞는 것 중에 제일 우리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의미 있는 건 결국 그 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발상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일반대 심화 컨설팅에서도 드러나지만 이게 강의 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실에 들어가서 한 학기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서 현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드리긴 하지만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교내에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자료고 일반대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교양교육 운영 주체가 좀 분명한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교과목을 바꿔야 되겠는데 교내에서는 전공들이 훨씬 힘이 강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교기원의 심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빌미로 해서 교내에 얘기를 꺼내고 교과목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선용하기 위한 요소도 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드리는 건 평가는 당연히 아니고 진단이지만 진단도 완전히 자신감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진단은 아니고 강의 계획서에 대한 사실은 진단이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강의 계획서를 보고 그동안의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기의 교실 경험을 저희가 떠올려서 내리는 진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목 성격에 대한 이 제시를 하다 보면 교양 교과목이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100마디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좀 구체화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의의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진단은 보통 지금 일반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제가 보고서에 써주는 방식인데 약간씩 다릅니다만, 앞에 열심히 했다,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잘 봐라 라는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3이 1을 쓰는데 1이 현재 상태로는 교양교과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겁니다. 오늘 실습을 해보실 건데 1은 이거는 지금 현재는 교양교과목 아니야. 그건 아닌 이제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게 전공 과목인데 교양에 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교양에서 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 과목 같은 건 학교나 학생은 중요하지만 교양 학점이 투여될 만한 성격의 과목은 아니야. 이거는 취업 과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로 빼. 혹은 이거는 뭐 이 영어 시험 준비하는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하는 과목들은 학생한테 중요하지만 이게 교양 교과목으로 한 학기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교과로 빼. 그러니까 이 상태로 교양 교과목 되기에는 부적합한 과목들에 1을 붙이고 비고난에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대학 교과목으로서의 자격도 없어. 이게 무슨 백화점 문화센터 과목이지. 이게 무슨 대학 교과목이야. 그래서 비고난에 좀 자세히 써줘서 1을 쓰고, 1은 그러니까 교양 교과목에서 빼라. 달리 말하면 교과목을 운영하더라도 교양 학점을 투여하지 마라 하는 과목들입니다. 혹은 그러니까 아예 폐지하거나, 혹시 이 제목대로 가려면 신규 교과목 개발 수준으로 접근해서 전면 개편하거나, 그건 잘 써줘야 되겠죠. 2는 교양 교과목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부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애매하죠. 부분이 어느 정도 부분인지가. 여하튼 유지는 할 수 있는, 상당히 고치면 유지는 할 수 있어. 그리고 3은 현재 상태로도 교양 교과목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3, 2, 2를 표시를 합니다. 요걸 놓고 이제 1, 2, 3, 4로 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동안도 있었지만, 복잡해질수록 설명해야 될 만도 많아지고 해서 일단 3, 2, 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밑에 이제 저희 한계를 인정하죠. 강의 계획서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내에서 논의를 해라.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1에 대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1. 이거 교양 과목 아니야. 교양 학점 투여하지 마. 또는 폐지해. 완전히 고쳐이기 때문에 1에 대해서 학교들이 민감하게, 또는 심지어 일반 대학은 저걸 드리니까 저걸 그냥 바로 담당 교수한테 뿌려서, 일반은 담당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교규원 스텝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왜 이리냐 내가 왜 이리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결과를 학교에서 좀 핸들링을 노련하게 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1이건 2건 3인 간의 비고난에 자세하면서 합리적인 설명을 그냥 한두 마디 전공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마디가 아니고 자세한 설명을 붙여주는 게 중요해서, 사실 해보시면 좀 귀찮은 작업입니다. 예, 저처럼 게으른 사람한테는 귀찮은 작업인데, 그래도 안 그러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기준은 이제 현재로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현재 일반 대학 교양교육 표준 안에 저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다시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을 건데요. 핵심적인 건 이제 보편적 포괄성, 학술적 대표성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 교양교과목은 이 교과목 하나에 대해서 어떤 학과의 학생이 와도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서 의미 있는 교과목이라야 교양교과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문대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전공 학과에서 개설하다 보니까 다른 학과 학생이 와서 실제로 들을 수 있다는 건 그 학과의 전공에 대한 선지식 없이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들을 수 있고 또 의미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 학생한테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과목이 전공 영역이 아닌 한 사람의 사회인 또는 시민으로서 세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들을 수 있고 의미 있는가,
하는 그 과목을 어느 학생, 어느 과 학생이 와서 들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학술적 대표서는 대학 교과목다운 그런 지적 요소가 그 속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대학 교과목인데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 문화센터식 그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 교과목이면서 대학생이 꼭 들어야 될 기초학문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이 기준인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희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극적 기준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기준이 여기에 기초학문 분야와 무관한 단순 취업 및 창업 관련 교과목, 학생이나 학교에는 중요하지만 교양학점이 투여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일상적 상식의 확장이나 취미생활 정보 내용. 보통 그 전문대에서 교과목 해설할 때 학생한테 설문 많이 하잖아요. 그 설문에서 나오는 과목들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과목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응용학문 영역의 과목들도 가급적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이제 수선순위가 뒤로 처진다 이겁니다. 위에 말한 저런 교양 교과목다운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교육 과정에 있다면 저것까지 예를 들면 그것도 전공이 아닌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예 기본적인 게 확보가 안 된 대학에서 저런 게 주종을 이루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과목 진단 시에 이제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과목 하나를 진단하시면 어떤 고려가 필요하냐면 좀 홀리스틱한 접근. 뭐냐면 과목 하나의 성격 이전에 그 학교의 교과 과정 전체, 그러니까 개별 독립 과목의 성격만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진단 나가면 그 교육 과정 전체와의 연관성,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선 학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서 교양교육다운 기초학문 과목들을 일정 수준 들을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응용학문 과목까지도 선택의 한 파트에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걸 뭐 일을 얘기할 수 없지만, 기초학문 과목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응용학문 과목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는 일자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로는 투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진단이 실제로 나가시면 교육과정 및 그 학교 사정 전체와 연동해서 진단하셔야 돼요. 따라서 비슷한 과목이 학교 전체 맥락에 따라서 때로는 1로 진단될 수도 있고 2로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더 심각한 또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른 교과목과 연관도 그렇고, 요게 이제 전문대 시작할 때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사실 전문대 학점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뭐 느슨하게 하면 8학점, 9학점 되는 과목을 전부 그 느슨한 성격의 과목으로 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과목에 대한 평가는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그 심화 컨설팅 일반 대학 다닐 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엄격했는데, 다니다 보면 점점 이게 기준이 좀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이게 인격이 고양돼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전문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대 현실에 맞춘다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이 원칙적으로는 일반대건 전문대건 교양 교과목 성격이 달라질 수는 없는데, 학점수가 작으니까 좀 애매한 과목을 1이 아니라 2로 써버리면 그런 과목으로 전부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엄격한 평가, 아니 진단이 필요한 컨텍스트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썼을 때 과목 하나에 대한 뭐 이론적 평가가 아니고, 이 1, 2를 썼을 때 학교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전문대는 애매한, 결국 1과 2 사이가 애매하거든요. 이걸 1로 줄지, 2로 줄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일반대 같은 경우도 세 분이 복수평가를 했는데, 아니면 두 분이 복수평가했는데 한 분은 1, 한 분은 2를 줬다.
그러면 학교에 줄 때 1로 줄 것인가, 2로 줄 것인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1로 줄 것인가. 아니면 한 분이라도 1이라고 하면 1로 줄 것인가. 아니면 좀 개방적으로 느슨하게 해서 2로 줄 것인가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이제 두 분의 평가에서 일반대는 2와 1이면 합의를 하게 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1로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자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교양 과목답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최소한 50% 이상 된다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 과목 자체의 성격만이 아니고 그 대학의 상황, 그 평가했을 때 그 대학에서의 대응 방식을 고려해서 좀 정책적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평가는 컨설팅 갔을 때 현장에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다녀와서 평가 결과를 보고서에 넣어서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과목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코멘트는 하지만 이제 3, 2, 1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 숫자를 현장에서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괜히 거기서 논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미 미리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컨설턴트 간. 그래서 갔다 오셔서 학교 상황을 보고 3, 2, 1을 단순하게 과목 하나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 차원에서 또 학교의 어떤 접근 방식이나 이런 걸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교과목 평가를 위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앞에 권 선생님도 말씀 잘 하셨지만 교양경 평가에서 지금 양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수학적. 그래서 양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학점 안 하는 지금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우선은 질적인 거라도 좀 높여야 되겠다. 질적인 거라도. 그게 지금 이 교과목 진단의 중요한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제도적인 차원을 당장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교과목의 질이라도 높여야 교양교육이 좀 더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그때 교양다운 교과목만 설정하게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사실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서 결국 제일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원용하면 어떤 전공 학생도 접근 가능하고 충분한 의미를 주는 교과목이냐 아니냐. 요거 판단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공 기초 영역 교과목은 전면 제외돼야 되겠죠. 당연히. 전공 기초 성격은. 그리고 취업 및 실무 능력 배양 교과목도 중요한 과목이지만 교양 교과목으로는 부적절하니까 교양 교육 학점이 이수되지 않도록 전공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지금 전문대는 그게 안 돼 있지만 기본 역량 진단할 때 일반 대학은 아예 교양, 전공, 일반 선택 세 영역을 나눌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교양 전공으로 못 보내면 일반 선택으로 보내라 라고 그 일반 대학은 얘기하는데 전문대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교양 아닌 다른 데로 보내라. 뭔가 지적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근본 문제는 이제 전공 학과에서 교과목 개설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요거 지적을 같이 해야 되겠죠. 결국.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술적 대표성. 그래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컨설팅 다녀볼 때 많이 부딪혔던 문제입니다. 왜?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야 이런 거 우리 애들이 잘 안 듣는다. 인기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현실을 고려하는 건 예스인데 그렇더라도 문화센터식 교과목까지 옹호하는 건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고등교육기관 과목답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그럼 역으로 물어봅니다. 전공도 그렇게 운영해도 되냐고. 전공도 문화센터식으로 하면 되냐고. 그럼 또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교양교육 과목도 그러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공은 그러면 안 되는데 교양은 연상화된 게 허용해도 된다는 이율 배반이잖아요. 다른 원칙 적용하는 거니까 교양도 대학 교과목다운 학술성을 갖추도록 그 부분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엄격하게 진단을 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요에 어긋난다라는 반론도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모든 걸 학생 수요로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전공도 학생 수요로 학생한테 설문에서 전공하고 만드는 거 아니니까
교양은 왜 다르냐라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고, 지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잡한 게 아니고, 이제 기준은 심플합니다. 어느 과 학생이 와서 들어도 되냐 하는 것과, 대학의 교과목다운 학술성을 갖추고 있느냐, 두 개가 주로 평가의 어떤 주안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한 정책적인 고려가 좀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업기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여러분 오늘 15개 샘플 중에 뒤에 6개가 직업기초인데,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참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일반대 기준이면 전부 1입니다. 근데 직업기초가 전문대는 공식적인 문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1로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인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도 애매한 게 우리 과목 중에 나중에 보셔야 되겠지만, 이 샘플은 우리 교기원에서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뽑으신 건데, 정보 능력 같은 건, 여기 있습니다. 정보 능력 같은 건, 정보 능력에서 뭘 다루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뭐 비교과로 해도 될 만한 걸, 어쨌든 우리는 직업기초 교과목 운영한다라는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정보 능력이라는 이름하에 한 과목을 학점을 투여하고 있으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비교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한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그냥 제가 그냥 써놓은 거라서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역량이기 때문에 지금 10가지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게 역량 교육의 일반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역량 기반 교육으로 따지면 역량 하나를 과목 하나와 대응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과목이 한 역량만 기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전문대는 그동안의 히스토리 때문에 많은 대학이 과목 하나로 역량 하나를 과목 하나로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은 10개인데 과목은 10개 개설 못하니까 다 하지도 못하는,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과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전에 앞에 나와 있듯이 철학 예를 들면 문학 과목을 배우면서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기개발 기르는 과제나 이 활동을 하고, 또 철학 과목 배우면서 이런 직업기초 배우는 활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역량 하나에 과목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긴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일단 그걸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제 생각은 저라면 실제로 그 과목을,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이 되어 있느냐를 갖고 일단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런 기초학문 과목을 배우면서 직업기초 역량의 관련 역량을 기르는 시스템을 좀 연구해 보라. 아니면 돈 주면 내가 연구해 줄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뒤에 거는 제가 별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지금 15개의 강의 계획서를 오늘 보시는데요. 보고 이제 3, 2, 1 평가를 해보시는 거죠. 근데, 일단 강의 계획서의 수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교과목 개요랑 이 주차별 교육 계획 등등을 보시면서 과연 교양 교과목 다운가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지금 크게 보면 처음에는 어학 과목 2개가 있는데, 어학 과목은 많은 것이 이게 실용적인 어학 능력을 기르는 쪽으로만 가서 굳이 학점 투여보다는, 왜냐하면 실용적인 어학 과목 기르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이 수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수준 차이가. 근데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효과적인 건 학생의 수준 차이에 맞춰서 과목을 개설하든가, 그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준에 맞게 들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한테 맞을 건데, 여하튼 그 어학 과목들은 과연 지금 형태로 대학 교과목다운가, 또는 실제로 그 과목이 추구하는 이런 실용적인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뭐 등등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대비 교과목이 대학 교과목에 들어있는 건 대학 교과목답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이해는 학교에 따라서 교시 과목이지 않습니까? 교시 과목. 그러니까 교시 과목도 대학 교과목다운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은 일종의 이게 이제 많은 전문대 특징이 아마 교수자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기초학문 과목처럼 보이는 과목 중에 인문학 과목이 개설된 대학 수는 많지 않고, 저런 사회과학 관련 과목이 개설된 학교들은 조금 더 많이 있죠. 그때 이게 정말 사회학은 사회학 과목답고, 심리학은 심리학, 교육학은 교육학다우냐. 예를 들면 과목은 심리학인데 심리학의 일부 전공 비슷한 게 들어있는 거 아닌지, 어떤 과목은 제목만 그렇고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닌지. 그럼 제목과 내용이 완전히 다를 때 이제 고민인 거죠. 2라고 해서 과목은 살려야 되니까 2라고 해서 내용을 고치라고 할 건지, 근데 과목 이름은 살려야 되지만 내용이 엉망이니까 1이라고 해서 이거를 전면적인 개편을 하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의지는 사회학 과목을 운영하는 건 좋은데 내용은 싹 고쳐라, 이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걸 1로 써야 전달될지 2로 써야 전달될지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거는 그 학교의 그 모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창업과 경영은 지금 또는 자기개발과 진로 탐색은 취업 및 자기개발 과목 많잖아요. 취업 및 뭐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인성을 찾아가는 여정은 좀 제목은 일반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내용이 교양 교과목 다운지. 그 다음 나머지 6개는 이제 직업 기초 과목인데요.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합의를 보는 과정이 한 번에 안 되고 상당 기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정도 한번 해봐서 우리가 서로 어떤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어디에 의견 차이가 있는지, 혹은 일반대 선생님과 전문대 선생님의 의견 차이가 있는 영역이 주로 어딘지, 또는 전문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데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차이를 노출시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발제는 이 정도인데, 실습에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미리 나중에 이제 실습한 다음에 또 우리 같이 고민하고 질의응답이 필요하지만, 실습이 들어가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발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고생하는 시간 가지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